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청소년의 달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우리 주위에는 가정폭력으로 인해 가정이나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이 같은 거리 청소년을 위한 사회의 안전망이 시급한데요. 최근 부천에는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 여성 및 청소년을 위한 해바라기 센터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모셨습니다. 이진현 경기도 의원과 한태경 부천시 일시 청소년 쉼터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해바라기 센터 설립을 위해서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계신 분이 우리 이진현 의원님이신데, 먼저 해바라기 센터가 이제 어떤 곳인지, 왜 필요한지 설명을 좀 먼저 해주세요. 네. 요즘 언론 방송에서 폭력 피해자가 날로 늘어나고 있고 또 상황은 더더욱 지금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이제 피해자들을 보면은 사회적 약자인 네. 아동 그리고 여성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해바라기 센터는 성폭력, 폭력 피해자가 위기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해서 지금 현재 전국에 한 37개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네. 피해 발생 시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 심리 치료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면서 센터마다 특성이 있는데요. 요즘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다문화 여성들도 네. 또 외국인 여성들 그리고 또 장애인, 미성년 다 포괄해서 전문기관에서 그런 역할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청소년 관련 기관 중에 하나가 부천에 있는 이제 일시 청소년 쉼터예요. 이곳은 어떤 곳인지 또 소장님이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저희 일시 청소년 쉼터는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청소년 복지시설이고요. 네. 인천에도 두 곳이 있고 경기도에는 부천과 성남, 안양, 남양주, 의정부 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로 거리를 배회하거나 옛날엔 노숙이라고 표현을 했죠. 네. 그런 노숙하는 청소년들을 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발굴을 하고 가장 이 아이들에게 맞는 곳으로 연계하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짧은 시간 네. 보호하는 역할까지도 맡고 있습니다. 이 일시 쉼터에 이제 오는 청소년 대부분이 이제 가정이나 학교를 좀 떠나서 이제 일명 거리 청소년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청소년들이 올 텐데, 부천에 이런 청소년들이 좀 많은가요? 어때요? 통계적으로 완벽한 수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네. 누구나 다 공감하듯이 부천역에는 그런 거리 청소년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체감적으로 알고 있고, 네. 사실 저희가 금요일에 거리 청소년을 만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때 방문하는 청소년들을 보면 상당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밀집도는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의원님이 이제 파악해 보신 바로는 좀 어떠신지 궁금해요. 현재 지금 부천시에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1년에 한 500명 네.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학업 중단 우리 학생들은 학교나 교육청에서 파악은 하고 있을 텐데요. 개인정보법 때문에 저희한테 이제 통계 자료를 줄 수가 없다고 네.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근데 해마다 지금 가출 청소년,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의 연령도 낮아지고 그리고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네. 여러 다양한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은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지금 현재 부천이 부쩍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 네. 거리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지금 앞에 소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별사탕이라는 그 쉼터에서 역할을 좀 다른 지역보다 좀 잘하고 있다. 대처를 1차 방어 대책을 좀 잘하고 있다라고 일반 전문가들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부천의 입장에서는 썩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거주할 수 있는 숙소가 밀집되어 있고 그다음에 교통이 편하게 왕래할 수 있고 그런 면에서는 지금 부천이 집중 좀 모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소장님은 좀 일선에서 이런 이제 청소년들을 많이 만나고 계실 텐데, 이 아이들이 이제 어떤 이유로 좀 가출을 하게 되는지, 가정 내 어려움이 많은 건가요? 어떤 케이스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네, 저희는 우선 청소년을 의뢰하면 모든 청소년을 다 저희가 상담을 하고 네. 저희가 사례 관리를 들어가는데 네. 사실 한 절반 정도는 그냥 단순 일탈형 가출이라서 바로 가정으로 복귀시키는 것이 가능하고요. 네. 그런 친구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깊은 사례 관리를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제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뛰쳐나온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갈 곳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뭐 외부 요인에 의해서 강요된 가출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가출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나 저희가 보기에는 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출은 자기 의지로 자기 스스로 집을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사실 저희가 현장에서 만나는 청소년들은 가출을 강요받는 상황에서 그래서 가출하는 것이 좀 오히려 이해가 되고 어쩌면 가출하는 것이 이 친구들에게는 좀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 네. 가정폭력, 그리고 현장에서 가장 많이 보는 거는 가정 내 성폭력이 굉장히 많이 저희가 발견되는 사례 중에 네. 하나고요. 또 가정 해체로 인해서 누구도 달가워하지 않는 가족 구성원이 되어버려서 어느 집에도 들어갈 수 없는 떠돌이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런 청소년들을 위한 뭐 이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긴 있지만 이제 소장님께서도 이 해바라기 센터 건립에 대한 부분 뭐 좀 공감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이런 도움을 필요로 하는 뭐 아이들이나 여성들도 좀 많이 있나요? 뭐 많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고요. 네.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례 관리를 깊이 개입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거의 대부분은 네. 해바라기 센터에 의뢰됐으면은 지금보다 훨씬 나았을 그런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올해 네. 1월 달에 한 주, 2주 사이에, 한 2주 사이에 여자 청소년 3명이 임신해 가지고 들어왔어요. 네. 근데 그 과정이 사실 석연치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쉼터만의 대응으로는 사실 좀 많이 어려웠죠. 네. 그럴 때 사실 해바라기 센터가 있었다면은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라고 하는 그런 지금에 와서는 참 굉장히 아쉬운 점이 발견이 됐고요. 그리고 해바라기 센터의 기능은 사실 여러 곳에서 분산해서 생각을 하면은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것을 한 곳에 모아놓고 그리고 24시간 네. 그리고 훈련된 전문가가 정말 안정적인 장소에서 편안하게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아이들한테 성폭력이라고 하는 상황이 발생된 것 같은 의심이 들면은 네. 우선은 병원으로 데려갑니다. 네. 네, 병원까지는 잘 가요. 근데 병원에서 경찰서 가는 것까지 네. 그리고 경찰서에서 진술하는 그 과정에서 네.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실제로 실제로 훈련받은 어떤 여자 경찰께서 이렇게 진술을 받는 게 아니면은 아이들은 굉장히 좀 수치심을 많이 느끼고 네. 그 과정 안에서 저 그만할래요라고 하는 그래서 중간에 그만두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도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이렇게 끝날 애가 아닌데 그 다음에 이게 트라우마로 남아서 계속해서 얘를 괴롭힐 텐데라고 하는 정말 큰 아쉬움이 많이 네. 있었습니다. 네, 이 해바라기 센터는 근데 뭐 청소년만을 위한 공간은 아니고 보니까 뭐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자들은 누구나 이제 네. 뭐 이용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들었어요. 뭐 구체적으로 가게 되면 어떤 지원이나 도움을 받게 되는지 다시 한번 의원님 좀 정리해 주실까요? 해바라기 센터는 통합센터로서 네. 전문가들이 그 피해 발생 응급 상황에서부터 치료가 끝날 때까지 피해자와 그 다음에 그 비가해 보호자 네. 그리고 가족에게 모든 서비스를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의료, 상담, 심리치료 그 다음에 수사, 법률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다 하기 때문에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포기하는 사례들이 많이 줄어들게 네.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1차 진료뿐만 아니라 그 발생한 거에 대한 수사, 추적까지 네. 다 할 수 있어서요.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적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지금 뭐 여성가족부 차원에서 이제 추진을 네. 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경기도에도 뭐 이제 이미 몇 곳은 있는 걸로 아는데 부천 내에 또 추가가 돼야 된다. 어떤 네. 이유로 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경기도 내에는 서부 안산시에 이제
그 한도병원에서 운영하고 네. 그다음에 남부에는 수원 아주대병원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북부에서는 고양에서 명지병원에서 이제 세 곳에서 거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시마다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그리고 특히 성남에서는 경기 아동을 위한 해바라기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 분당 차병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점점 폭력이 매해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거점으로 해바라기 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부천 같은 경우는 사건이 발생을 하면 안산까지 빠르면 1시간, 네. 또 길이 막히면 2시간 정도 갑니다. 가서 빨리 이 상황들을 대처할 수 있는 기능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네. 왜냐하면 많은 여러 도시에서 오기 때문에 그 순서를 기다려야 하고요. 네. 그렇게 순서를 기다리는데 너무 많이 지쳐 있기 때문에 네. 특히 아동인 경우에는 더 많이 지쳐서 물 먹어도 안 되고요. 네. 그다음에 화장실 사용도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아동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빠른 시도가 그러니까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천시 같은 경우는 이게 거점이 아니라 지자체 자체에서 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좀 늘려야겠다 네. 생각을 해서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뭐 최종적으로 설립이 될 때까지 아직도 이제 절차는 좀 많이 남았잖아요. 네. 뭐 어떤 절차가 남아 있는 건지 확정은 좀 언제쯤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아직 추진 단계에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추진 단계에서 저희가 여가부 공모가 한 9월에서 10월경에 있습니다. 네. 근데 공모에 저희가 또 대화되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본예산에 이제 그 여가부 본예산, 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랑 같이 여가부 예산에 이제 저희가 이제 또 대화되고 네. 그런데 많은 곳에서 다른 여타의 시에서 시도를 안 한 건 아니었습니다. 네. 어느 도시는 국회의원까지 나서서 추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네. 불가능해진 경우도 있고요. 특히 병원 내에 100평이라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지금은 100평이란 공간보다 30평 있고 차로 5분 내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 내에 또 70평 네. 정도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경찰이 상주해야 되고 의료진들이 있어야 되고 네. 상담 전체적으로 다 인력이 갖춰져야 하는 그런 부분들. 네. 그래서 병원에서 거부하는 경우, 경찰서에서 거부하는 경우, 이런 경우 때문에 많은 다양한 곳에서 거부해서 설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네. 이번에 저희 부천은 남부경찰서, 경찰청, 네. 그다음에 원미소사 5정 경찰서, 네. 그다음에 특히 순천향대학교의 부천병원, 그다음에 부천시 그리고 경기도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셔서 네. 여기까지는 잘 왔는데 10월에 있을 공모에 저희만 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그 준비 과정은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결과는 아마 올 연말이 돼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무엇보다 아무튼 의료기관의 치료를 좀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게 굉장히 기대가 되는 바예요. 근데 사실 보면 이 거리 청소년의 경우 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떠나서도 건강권이 좀 상당히 위협받고 있을 것 같아요. 거리 생활이 좀 지속되다 네. 보면 들어보니까 이제 지난 연말에 이제 건강 실태 조사 이런 것도 했다고 들었는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죠. 네. 우선은 생각보다 거리 청소년들에게 당뇨, 비만, 고혈압 이런 네. 성인병이라고 불리는 질환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네. 문제는 사실 집에서 가정의 보호를 받고 있다면 관리를 받으면은 건강하지 않다 하더라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을 텐데 네. 이런 것들을 제대로 건강을 이런 성인병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다 보니까는 이게 굉장히 악화된 상태에서 저희 쉼터를 방문하고 저희가 네.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은 상태에서 찾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부천 성모병원에서 저희 청소년들 건강 검진을 작년에 쭉 해주셨는데 네. 치아가 굉장히 부실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음식도 제대로 된 걸 먹지 못하는 것도 있고 뭐 위생 상태도 불량하고 하기 때문에 뭐 치아가 부실한 것 같은데 치아가 부실하니까 또 영양이 또 굉장히 부족해집니다. 다들 네. 먹을 수 있는 음식이 한정돼 네. 버리니까요. 그리고 영양이 부족하니까 또 건강이 나빠지는 이런 악순환이 지속이 되더라고요. 또한 그 예방 접종을 아이들이 거의 다 맞지 않은 상태였기 네. 때문에 굉장히 그것이 취약한 상황을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부천성모병원의 이해남 산부인과 교수님께서는 그 작년에 저희 아이들만 이제 전담으로 해가지고 시간 비우시고 네. 그 시간에 아이들을 좀 만나셨는데 네. 보통의 청소년에 비해서 이제 임신이나 자궁경부암 혹은 성병 이런 데 노출된 아이들이 많아서 참 걱정을 많이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뭐 이 같은 거리 청소년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좀 어떤 대책이 마련되면 좋을까요?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부적인 뭐 건강 검진을 당연히 받아야 하고요. 네. 어릴 때 맞지 못했던 예방 접종들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다 접종을 시켜야 되고요. 간염, 접종, 독감, 자궁경부암 사실 이게 금액이 뭐 개개인으로 한두 명 지원을 해주는 거야 가능하겠지만 네. 이게 수십 명, 이게 100단위가 넘어가면 굉장히 큰 비용이 듭니다. 특히 네. 자궁경부암 주사 같은 경우에는 한 명에게 3회를 맞춰야 되는데 그 돈이 한 100만 원 돈 한 명에게 지급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라 사실 사업비가 확보가 되어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실 저희가 부천시에서 이런 비용을 지원을 받아서 네. 아이들에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는데 올해는 좀 안타깝게 지원이 끊기는 바람에 올해는 이 사업이 좀 중단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시간이 된다면 힘 좀 써주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총 88건의 산부인과 진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네. 그런데 비보험에 해당하는 이 초음파나 성병 검사 네. 이런 것들은 고액이라서 지원이 참 어려웠던 경험들이 좀 있습니다. 적어서 이 청소년에게 이런 종류의 검사 비용은 좀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물론 이제 부천성모병원에서 저희가 좀 의뢰를 하면은 좀 많이 도와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정말 필요한 애들한테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사실은 전수적으로 좀 이런 상황을 좀 파악을 해야 되고 네.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 건강 관리 관련해서 뭐 의원님도 좀 대책이라든지 얘기해 주실 게 있을까요? 네. 어쨌든 대책은요, 뭐, 앞서 말씀 우리 소장님이 하셨는데, 검진, 치료, 그 다음에 예방 차원에서 정말 필요한 만큼 네,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다 쓰러지고 난 후에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기 전에 정말 어른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지금 현재로는 어른들이 방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가 차원에서도 무상교육, 무상교복, 무상급식 다 이제 절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혜택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 지금 또 외곽에 있는 청소년들 그런 서비스조차도 받지 못하는데 네. 본인들의 건강 자체도 국가에서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작년에 이제 토론 그 건강 실태에 대한 토론도 저도 같이 했었는데요. 네. 2018년 10월경에 정부 발표가 치과 항목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건강검진에 네.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때 산부인과나 비뇨기과도 함께 포함됐으면 하는 요청을 또 했었고요. 네. 그런데 지금 그 과목은 빠져 있었습니다. 앞서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산부인과 진료와 비뇨기과 진료를 그 항목들을 정말 건강검진에 넣고 네. 그리고 체계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지자체, 광역, 정부가 꼭 해야 될 일이고 이거를 위해서 저도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뭐 이제 최근에도 이제 한번 사회적으로 이슈가 좀 터졌지만 이런 뭐 가정폭력이라든지 뭐 성폭력이라든지 계속해서 이슈화가 되고 있어요. 이럴 때마다 이제 뭐 상대적으로 약자인 여성과 청소년들이 늘 좀 피해자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돼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높거든요. 의원님 관련해서 좀 의견을 좀 주시죠. 저는 사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늘 역사적으로 보면 숨어야 되고 도망가야 되고 예, 시선들을 네. 또 방어해야 되고 그런데 왜 그러면서 가해자들은 떳떳하게 살고 있고 아무런 죄의식 갖지 않는 저는 이것을 제도적으로 네. 피해자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숨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를 교육과 치료와 그런 정말 이 시스템 자체를 좀 바꾸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경찰청에도 제안을 해보고 네. 이제 법을 만드는 분들께도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러려면 너무 많이 복잡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피해자가 숨고 도망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를 일단 분리시켜서 치료와 교육과 함께 문제 제기를 해결을 한다라면 좀 피해자들이 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용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려면 저는 전체적으로 법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법적 문제를 좀 거론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문제는 꼭 좀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소장님께서는 좀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작년에 경기도의 한 여자 청소년 쉼터에서 이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사건과 비슷한 일들이 좀 일어났습니다. 네. 사실 청소년은 이 쉼터에 와서 자기를 보호해달라고 이제 들어왔는데 이 부모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제 이 애는 내 딸이다. 왜 너네들이 데리고 있느냐라고 쉼터에 대한 소송을 거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당연히 저는 쉼터가 자기가 할 명분이 있는 보호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보호자가 이겨서 그 딸을 데리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법적으로도 그렇지만 그 끌려가는 청소년의 뒷모습이 마치 지옥문으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좀 네. 마음이 좀 많이 씁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법적으로 좀 더 강력한 그 청소년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한 기관에서 보호하고 있는 것에 대한 신뢰도 굉장히 좀 높여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했었고요. 특히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있다 보면 좀 입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입원을 할 때 많은 경우 좀 저희가 부딪히는 것들이 가정폭력이라든지 집과 연락하기 좀 어려운 아이들은 네. 입원을 할 때 부모 동의서를 사실 받아야 되는데 그 동의서를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차라리 그냥 입원 안 하고 말래 그냥 치료 안 받고 말래라고 하는 수준으로 아이들이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네. 저는 청소년 쉼터라든지 아니면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 어떤 공적인 기관들이 그런 법적인 대리 보호의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법적인 기반 그리고 혹시 책임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지 못한다면 지방자치단체는 어쨌든 책임을 질 수 있는 힘을 가진 조직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지역의 아이들을 품는 단체잖아요. 저희가 그 지자체에서 아이들의 대리 부모의 역할, 어버이 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앞으로 좀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두 분의 이제 여러 가지 의견 잘 들어봤고요.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부천 해바라기 센터 설립 준비와 또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 짚어봤습니다.